So what's the percentage of the work at remote? I work at Adobe now, and at Adobe I can tell you that the office is 7,000 people, and maybe 50 come every day. Less than 1%. Less than 1%. 또 다른 빅테크 기업 어도비는 99% 재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Prefer to work at home or work in the office? Oh, it's good. Like, For me, I'm doing engineering. Simon does research, but for me, I rather work from home. I'm more focused. 각자 하는 일의 종류는 다르지만 부부는 재택 근무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So you're an engineer as well, right? Yeah. So do you work at home or Yeah, I work from home. how long are we gonna work to the remote work after this? Companies like Facebook and Twitter and all these things, they already started like permanent work from home. So they get to save a lot of money. 실리콘밸리에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도 느껴집니다. 영구 재택 근무를 선언한 빅테크 기업들도 있죠. 과연 미래에는 오프라인 직장이 없어지는 걸까요? 구글 출신인 정영훈 씨를 다시 그의 집에서 만납니다. 재택 근무 중이었습니다. 집이 좋습니다. 그냥 미국 집이어서. 네. 아이가 있나요? 아, 네, 저희 아이가 3명 있어서. 정 씨는 2019년 구글을 나와 AI를 이용한 번역 서비스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거, 재택 근무하시는 거 보여드리는 거죠? 네네. 오, 좀 특이하게 돼 있죠. 네. 작업실로 쓰는 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운동기구. 여기서 일과 운동을 병행합니다. 이 운동기구 뒤에다가 이제 놔가지고 제가 원래는 이제 이게 스탠딩 테이블만 놓고 썼었거든요. 이렇게 놓고 썼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운동기구를 활용을 해갖고 이쪽에다가. 네, 이거랑 이제 사실 이제 스탠딩 테이블 겹쳐놓은 거죠. 아 근데 여기 들어가서 일을 하세요? 네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앉아서만 일할 수가 없어서 그만의 작업 공간을 만들었던 겁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시네요. 이렇게 설치해서 근무하신 건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한 지가 벌써 한 1년은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자가격리하면서 이제 운동기구 하나씩 버려가지고요. 네. 코로나19가 불편함을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교훈을 주었다는 어떤 분석가의 말이 떠오릅니다.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혼자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 역시 거의 매일 진행합니다. 다만 그 방법이 대면이 아닌 비대면이죠. 잠시 회의 모습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Hello, guys. Hello. Tim, there's someone standing behind you. Yeah, actually, today we have a very special guest from Korea.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규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동시에 한국어가 영어로 번역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 씨 회사가 개발한 AI 프로그램입니다.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니까 좋은 점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점이 더 많습니까? I guess I can answer that too, because I have 2 kids right now. By working at home, I can have a lot of time. I can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and it's really good things from the remote working. Yeah. 그가 최근 회사에 도입한 재택근무 프로그램. 네, 이게 다 게스트타운이고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얘기할 수 있게. 정 대표님 아바타는 어떤 겁니까? 저는 영어 이름 팀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저희 이제 팀원이 르네, 짐, 유나, 제이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저희가 키보드로 이제 움직일 수 있고요. 네. 이게 멀어지면은 상대방 목소리들이 안 들리고 회사처럼 실제로 이제 가상 공간에 저희를 좀 꾸며놓은 거고요. 회사별로 가상 오피스를 만들 수 있는 초월 공간 속의 직장. 정 대표는 그 트렌드에 주목합니다. 이게 언어 처리 이런 게 메타버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봤더니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리적인 거리 이런 제약 때문에 그럼 가상 공간에서 모여보자 이렇게 한 아이디어로 그렇습니다.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소통을 해야 되는 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번역이 그 중에 키 핵심 요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 대표 회사에서 개발한 AI 프로그램은 영어를 기반으로 22개 언어를 번역합니다. 물론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죠.
이분이 내성적이라면서 무서운 사람입니다. 실제로 가수 원어의 팬 미팅 상황을 영어, 중국어, 대만어로 번역해 실시간으로 송출했습니다. 되는 거야? 언어에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초월 공간 속의 직장. 이런 가능성이 재택근무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있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신규 채용은 이미 원격으로 일어나서 터키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우크라이나에 계신 분도 있고 두바이에 있는 분도 있어요. 원격으로 면접을 보고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직원들과 근무하는 시대. 2년이나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워낙에 이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해서 이제 재택근무와 비슷하게 근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크게 생산성 저하라든가 이런 건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 대신에 좀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게 조금 늦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단점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짝 손을 들어준다면 장점이 더 많다는 쪽인 것 같고요. 직원분들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재택근무의 만족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이되면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고 초월 세상의 일터를 구축한 기업들. 미국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판 초월 직장을 만들고 있는 조진삼 씨. 출근한 다음에 캐비넷 앞에 와가지고 저희 업무 게시판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캐비넷에서 파일을 꺼내듯이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에 맞게 새로운 기능들을 넣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화상 카메라가 나옵니다. 아유, 네. UI를 만들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초월 직장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7월 한 대기업의 신입사원 교육 모습. 모바일 종합공정 2팀에 있는 민지원입니다. IT OLED 패널 공정개발 태스크에서 일하고 있는 사원 이동규입니다. 자신의 아바타들을 초월 세상 일터로 출근시키고 화상으로 교육받고 회의하는 사람들. 일터가 현실 세계에서 초월 세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70%가 재택근무를 경험했죠. 적어도 코로나19가 1년 365일 사무실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 업종별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현장에 출근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케어링 서비스, 직접 기계 장치를 조작해야 되는 어떤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배달을 하시는 분들, 그죠? 또는 기사들, 또 경찰, 또 소방관이 현장에 가지 않고 불을 끌 수는 없잖아요.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는 30%는 서비스나 제조업에 종사할 확률이 큽니다. 또 양극화 당연히 일어납니다. 대부분 지금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들은 여러 가지 직업 세계에서 좀 고임금의 근무 환경이 좋고 ICT를 활용해서 고부가가치 업무를 하는 직종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택근무까지 가능해요. 또 하나의 격차가 추가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정말 해결해야 될 중대한 과제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염려가 크고요. 국민 메신저로 인기를 얻어온 카카오는 여러 사업군에서 골목 상권을 집어삼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해진 빅테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옥룡이 된 거죠. 사회적 불균형을 더욱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